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최근처럼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좋아지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밸류에이션인데요. 가격 매력이 발생해야 또 적극성을 띠고 사들어오는 자금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배당 수익률인데요. 배당 수익률은 주가 대비해서 한 주당 배당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주당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고 그리고 여기에 100을 곱하면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분모인 현재 주가가 낮아지면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리딩 투자증권은 주가 조정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고 배당 시즌에 현금 배당을 확보해 보자면서 배당주에 대한 전략을 세웠는데요.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고 배당금도 늘고 있고 배당 여력이 높은 종목을 8가지로 추렸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S1과 KTNG, 고려아연, 쌍용 C&E, 효성과 이노션, 현대홈쇼핑 등이 매력적이라고 봤는데요. 연말 시즌 배당도 받고 또 주가 상승도 노릴 수 있는 종목이 나올 수 있을지 이 안전마진이라고 볼 수 있는 배당금이라는 가치가 연말로 갈수록 좀 더 시장에 주목할 만한 변수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될 수 있는 주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주식시마론 첫 번째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게임주 강세 지속, 향후 전망은? 오늘 메리츠증권 이희권 지점장과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저희 주제에서 네. 벌써 이 게임주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나눴더라고요. 네. 지난주 돌이켜보면 지난주가 바로 최근 들어 조정의 저점이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다뤘던 딱 일주일 전에 다뤘던 첫 번째 주제가 원달러 환율 1,200원 돌파. 원인과 전망 이 얘기였는데 이후로 이제 주가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전략으로 세워주셨던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컨텐츠, 게임, 보험 이런 것들 꼽아주셨는데 그때 NC소프트 의견 주셨거든요. 네, 네. 근데 NC소프트 의견이 나왔을 때 우리 게시판에서 좀 반발이 있었어요. 네, 네, 네. 이희권 지점장님 나오면 네. 정말 좋은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또 예기치 않게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NC소프트가 상승을 하는데 제가 오늘 채팅창에 봤던 의견은 또 그거였어요. 오늘이 마지막 탈출 기회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오프닝 멘트 저 굉장히 감명 깊게 잘 들었는데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똑같은 이벤트, 악재든 호재든 똑같은 이벤트더라도 이게 노출된 지 오래됐고 기정사실화가 되었다라면 그 영향력이 호재든 악재든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가격이 충분히 반영되었을 때 가격이 바뀌면 충분히 생각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미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지만 이 악재가 충분히 가격에 반영되었더라면 생각을 바꾸어서 이 투자에 임해야 되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이었죠. 제가 지난주에 NC소프트를 말씀드리고 댓글창에서 여러 반응들을 보고 저는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빨리 사무실 들어가서 굉장히 좀 많이 포트폴리오에 담았는데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 마지막 탈출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생각하는 걸 보면 갈 길은 충분히 남았다라고 생각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이후 전략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분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분류. 네. 게임주 얘기 바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먼저 말씀 주세요. 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NC소프트에 대한 반발을 보면서 그날 더 담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말은 뭔가요? 휴먼 인덱스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그런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가격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이 평균 가격 또는 횡보 가격에서 15%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대형주가 15% 조정을 받으면 그 악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이 저가 매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NC소프트는 안 돼. 대표가 이래서 안 되고 현질이 이래서 안 되고 안 돼, 네. 안 돼. 주가가 바뀌었음에도 생각이 안 바뀌는. 네네네. 주식시장은 결국 돌고 돌거든요.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포스코, 뭐 화학주, 시크릿컬 없으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거슬러서 작년 하반기를 돌아보면 2차 전지, 우주, 그리고 콘텐츠, 작년 하반기에 이런 성장주, 올해 상반기에 이런 시크릿컬 가치주, 다시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그 미국의 국채 금리가 조금 정체되기 시작하니까 다시 이런 성장주, 시장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과거에 절대적인 배당주라고 했던 종주들이 차화정 시절에는 리레이팅 받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를 전망하면서 또는 예측하면서 절대, 무조건 이런 단어,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이런 단어를 쓰시는 분들 치고 저는 주식을 잘하는 분들은 잘 못 뵀거든요. 그리고 전망을 하면서 단언컨대 네. 결코 무조건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자료를 잘 안 봐요. 근데 가격이 충분히 바뀌었음에도 아직까지 생각이 안 바뀌었다라는 것은 네. 충분히 이제 더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이고, 제가 엔소프트를 그냥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회사가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부담스러운 현질 유도 때문에 유저들이 많이 오딘으로 많이 떠났죠. 근데 이제 11월 4일에 글로벌 그 신작 출시 예정인 리니지 W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이제 반성하는 그런 그 요인이 보이는 그 신작입니다. 분명 회사도 주가도 바뀌는 생물인데 그 생물을 단순히 선입견만 가지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회사의 내부에 있으면 위기감, 문제점을 더 크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회사 내부에서도 이 위기감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한 첫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1월 4일에 리니지 W가 그간의 우려를 해소한다 이게 아니라 오케이 그럼 11월 4일까지는 기대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난주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가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다 생각합니다. 네. 리니지 W의 사전 예약이 1,300만 건을 돌파하면서 오늘장에 상승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1월 4일에 리니지 W가 지금까지 시장에서 또 이용자들이, 투자자들이 가졌던 편견을 깨는 그러한 게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리니지 W의 변화를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이렇게 기업에서는 변화를 하고 있지만 투자 심리나 주가가 변하지 않은 것은 아주 좋은 투자의 기회라는 부분을 투자의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계시는 이익원 지점장님이시네요. 지난주부터 1,200원 선 돌파 시도 나온 이후에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아니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고점 가능성, 지수의 저점 가능성 이렇게 예견을 해봤고요. 그리고 점차 한 주간 반등을 하면서 시장의 변화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게임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게임주가 지금 시장에서 배터리, 자동차, 원자력, 경기 민감주 많이 눈에 띄고 있지만 특히 코스닥에서 게임주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1,000포인트 안착까지 지금 코스닥 지수 해주고 있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추세주도 쭉쭉 오르고 낙폭과대주도 이렇게 반등을 잘 해주면서 전반적인 상승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상승세의 원인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상승세의 가장 큰 원인 그리고 지금 게임주를 분류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 이게 이 분류 기준은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과거에 컴투스가 주가가 10배씩 오를 때 네. 그 당시 때는 게임주의 분류 기준이 PC 게임이냐 모바일 게임이냐가 중요했거든요. 네. 그 당시 때 PC 게임 PER 밸류 같은 경우에는 10배 정도를 줬고요.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컴투스가 서머너즈 월을 통해서 성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25배, 30배씩 멀티플 차이가 굉장히 났습니다. 그래서 PC 게임을 하는 업체가 모바일 게임 업체로 넘어가면 멀티플을 2배 내지 3배 할증해 주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제 게임주를 나누는 기준은 조금 새롭게 시장이 제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나눠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거래소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그 게임주 하면 위메이드가 대표적인데요. 이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이 그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빗썸 같은 경우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고 코인원 같은 경우는 게임빌, 코빅 같은 경우에는 넥슨 이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을 대부분보다는 좀 어느 정도 가지치기를 많이 하고 정말 남아 있는 좀
제대로 된 코인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한 거래소 또한 지금 많이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코인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 차례의 구조정을 거친 그런 종목들과 거래소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들의 위치는 더욱더 공고해지고 장벽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게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냥 단순히 놀기 위한 게임이라면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한 게임이거든요. P2E라고 하는데 그냥 게임을 해서 즐기자가 아니라 게임 통해서 내가 그 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템을 얻었거나 또는 광물을 얻었을 때 이를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환전했을 때 비트코인을 또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내가 단순히 놀자가 아닌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게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게임주를 단순히 게임주로만 본다라면 지금에서 업사이드는 더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거래소를 활용한 또는 비트코인을 활용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라면 여기서 멀티플을 더 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위메이드가 위메이드라서 올라간다가 아니라 이런 P2E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요. 단지 위메이드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거래소가 없는 종목들은 왜 힘드냐? 뭐 NC소프트,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네. 충분히 게임을 만들어낼 만한 역량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업비트나 빗썸 이런 이 업체들의 주요 주주 또는 대주주가 게임 회사라면 만약 다른 게임 회사들이 내가 P2E를 위해서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상장을 시켜서 거래를 활성화시킨 이후에 우리 게임 플랫폼과 연동을 시키겠어라고 했을 때 과연 이 거래소가 이를 승인해 줄지가 저는 의문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은 네.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가 딱 4군데 살아남은 거잖아요. 네, 국내에서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많은 가상 자산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 4개 포함되지 않은 쪽에서 거래를 하신 분들은 돈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부의 조치로 이렇게 4개 거래소로 압축이 됐고 이렇게 되고 나서는 이제 거래소의 파워가 좀 커진다는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트코인이 화폐로 가치로 인정받는다 안 받는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말 것이다가 아니라 그간의 거래소를 보는 시각은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면은 거래소의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졌고요. 네. 비트코인이 더 빠진다라면 이 거래소의 밸류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비트코인의 가격보다는 이 거래소를 활용하려는 그런 이 거래소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단순히 비트코인 매매가 아닌 거래소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수요가 더 얼마나 커질 것인가가 중요한데 주말에 미국에서 그 승인이 났죠. 비트코인 네. ETF. 점점 더 이 거래소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만 거래소를 이용했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들 외에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래소를 더욱더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순히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가치가 인정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거래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래소의 밸류에이션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 희소성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를 이미 확보한 게임 업체들 그리고 확보했다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 확보한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업체들 지금 대표적으로 위메이드고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확보한 거래소를 이용해서 이 P2E의 게임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고 네.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게임빌과 지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죠.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위메이드, 게임빌, 컴투스 같은 종목들이 지금 메인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지금 거래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펄어비스나 NC소프트, 뭐 데브시스터즈, 뭐 넷마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을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보다 못 받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이 모멘텀을 받고 있죠. 낙폭과대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이미 위메이드가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열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신작을 내보냈을 때 이렇게 흥행한다는 걸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른 피어 그룹들의
이 밸류에이션 상단도 조금씩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하드 캐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PC 게임이 모바일 게임으로 바뀔 때 그 리레이팅을 주었던 것처럼 네. 지금도 리레이팅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리레이팅이 될지 얼마나 더 리레이팅이 될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지금은 과거의 그 캡으로 볼 게임주는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장의 색깔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이 급등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의 색깔이 성장주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시장이었는데 지난주 화요일을 기점으로 환율도 꺾이고 금리도 안정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성장주의 랠리가 시작되었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전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우지수는 하락하는 데 비해서 나스닥이 강한 모습은 성장주의 색깔이 변화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색깔은 충분히 이제 원재료 부담이 없는 게임주들 그리고 원가를 판가에 전환시킬 필요 없는 원가가 올라갔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큰 부담이 없는 컨텐츠 같은 종목들은 단순히 그냥 이슈가 아닌 조금 추세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 종목들 그리고 NFT, 메타버스 이런 그 코인 거래소에 관련된 P2E에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안 볼 때는 전혀 아니다. 아직 아니다 생각됩니다. 네. 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 같은 투자 가치, 그러니까 이 거래소가, 가상자산 거래소가 그 어느 분야보다 올해 돈을 많이 번 회사들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투자를 해놓은 지분 가치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게임주들이 앞으로 블록체인 게임 등으로 변모를 하면서 이 거래소를 활용해서 앞으로 더 얼마나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확장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셨고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증시에서는 IPO라고 하잖아요. 종목을 상장시키는 걸. 이 코인 거래소에서는 ICO라고 해서 코인을 상장시키는데 이런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가상자산의 거래소의 지분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은 차별화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난주부터 시장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좋았고, 비트코인 시세도 좋았고,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좀 많은 부각을 받은 가운데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첫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아까 ICO 쪽으로 작년 가을이었을 거예요. 1년 전에 인프라웨어가 강세 보였던 거 기억하세요? 아니요, 기억 못해요. 기억 못 하시죠? 저는 이거 기억하는데 가상화폐 폴라를 그때 상장시켜서 가치가 엄청 부각됐다 이러면서 인프라웨어가 강세였는데 오늘 인프라웨어가 또 급등하네요. 그리고 또 두나무의 지분 갖고 있는 하나투자증권도 역시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인프라웨어는 사명을 바꾼 것 같아요. 폴라리스 오피스. 이렇게 바꾸면서 7% 급등하고 하나투자증권도 우선주와 함께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블록체인 관련주도 강세고 게임주도 강세인데 이걸 그냥 대충 보면은 그냥 다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최근에 이 같은 종목군들의 흐름의 핵심은 바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 가치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확장성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게임주들이 지금 동반해서 다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여기서 오늘 많이들 고민되실 거예요. 여기서 게임주가 추가 상승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있으신가요? 네. 일단 조금 크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위메이드를 잘 못 해봤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메이드를 뭐 잘 못 샀고 수익을 못 냈는데 이 위메이드를 지금 파세요. 더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닌 변두리 사람이 그 중심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반성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방송을 안 하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평소에도 주식 거의 뭐 매일 주식 생각인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탐방이라고 하면 정말 누구도 한테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많이 뛰고, 수주가 얼마큼 예상되는지, 그리고 언제 예상되는지, 그리고 이 산업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굉장히 발로 뛰면서 많이 이제 체득을 했고 데이터를 쌓아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작년 말 같은 경우에도 뭐 반도체 투자가 굉장히 많을 거다. 이런 뭐 유진테크라든가 이런 테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선 굵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고 나 보면 그 종목들이 뭐 50% 100% 올랐긴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2차 전지 뭐 컨텐츠 종목들은 50% 100%가 아니라 10배씩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확신한 건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뛰어다녔기 때문에 네. 이 보이는 수치이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받았던 거고 예. 하지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보인다라는 것은 시장 눈에도 보인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계산되지 않은 것들, 밸류에이션 할 수 없는 것들은 내가 지금 저거 되게 비싸서 못 살 것 같아. 밸류에이션이 안 돼서 이 못 사는 것들은 나도 밸류에이션 안 되기 때문에 시장도 밸류에이션 안 되기 때문에 더 가능성을 더 열어주는 그런 섹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인가요 혹시? 아니요, 저는 네. 너무 공감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한때는 재무제표에 표현이 안 되는 무형자산, 네, 네. 특히 1차적으로 IP에 네, 대한 네.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런 무형자산이 더 다각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네, 더 높은 밸류를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과거의 바이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죠. 예, 예. 근데 그 성장성을 모조리 다 주가에 반영시켜놨는데 결국 돈 버는 기업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한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돈 버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메타버스나 또는 이런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 버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기대가 현실이 되었을 때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더 주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반성했던 건 무조건 내 포트폴리오의 뭐 대다수를 안 보이는 그런 멀티플을 열어놓는 그런 쪽으로 다 실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밸류에이션 계산이 돼서 내년 PER이 7배 수준이니까 보통 이 기업은 10배를 밸류 받았으니까 5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어. 이렇게 캡을 닫힌 종목들만 포트폴리오에 끌어놓는 것 자체도 시장을 못 따라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양쪽을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NFT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고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고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금리 이제 그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면 보이지 않는 이런 계산이 안 된 시기의 섹터들은 더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사서 한 달 뒤에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라 1년, 2년, 5년을 열어둔다라면 지금은 계속해서 봐야 될 때고 그리고 결국 이런 열리는 섹터들은 저는 물려 있어야지 더 공부가 되고 관심이 가져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쪽도 요즘 뭐 난리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그 자체도 지금 뭐 브라질 쪽에서도 법정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냥 바로 하시면 네, 됩니다. 그 네, 게임주들 하나하나 또 이제 크게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예. 이 세부적으로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뉴메이드나 게임빌,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궤를 같이 하죠. P2E의 궤를 같이 하는데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도깨비를 통해서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굉장히 뭐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데 내가 부동산에서 땅을 못 샀다라면 적어도 메타버스에서는 땅을 사자. 하지만 메타버스 플랫폼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 1등이 될 만한 메타버스 시장에서 내가 땅을 사자. 이런 그 수요는 충분히 지금 그 디지털 시장에서 많이 있거든요. 근데 펄어비스는 도깨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 실제를 충분히 가상 시장에서 잘 접목을 시켜놨기 때문에 성공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도깨비 안에서 가상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미 오프닝 그냥 2, 3분짜리 영상만 나왔기 그 때문에. 말씀이신 줄 알고. 네. 근데 네. 그건 단순히 부동산을 사자 말자가 아니라 그 플랫폼을 선점하자 안 하자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분명히 게임 섹터는 과거의 게임 섹터 밸류로 보면 비쌉니다. 근데 이게 게임 섹터 밸류가 아닌 그 메타버스의 밸류를 본다면 저는 지금은 여전히 싼 구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하나하나 종목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이브 저는 플랫폼이 먼저냐 컨텐츠가 먼저냐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먼저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먼저일 수 있는데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우리 안드로이드 시장이라든가 애플 마켓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플랫폼을 깔아놨긴 했습니다. 그 플랫폼 속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앱 판매자들이 많았죠. 근데 그 앱 판매자들 때문에 유용성을 느낀 유저들 때문에 이 스마트폰 시장과 이 생태계는 더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플랫폼,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이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업체 중 하나가 하이브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네. 이 컨텐츠를 통해서 충분히 플랫폼도 확장시킬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이브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다들 BTS 군입대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 엔터 기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과 컨텐츠의 유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앞서 말씀하신 이제 가장 이제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7%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우리기술 투자고요. 그리고 6%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하나투자증권. 지금 이 장외에서 10조 원 밸류를 받고 있었던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0조 원 밸류를 받고 있었던 두나무의 가치가 지금 뭐 장외 시장은 사실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뭐 뉴스나 그 와전 통해서 많이 바뀌는데 지금 15조, 20조까지 밸류에이션 높이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네. 지분 가치는 더욱더 상승될 거고 이 거래소끼리도 이제 그 내가 이 거래소에서 탈락이 안 되고 유저들을 많이 이끌어내려면 정말 알짜배기 이 코인들만 상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과거와 같이 무분별하게 상장시키면 그 경쟁력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간 거래소를 봐왔던 이 유저들, 수요자, 공급자 모두 저는 시각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이 김치 프리미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소의 가치는 더욱더 활용될 수밖에 없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NC소프트. 저는 NC소프트가 메타버스도 사실 아니고요. 근데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기술? 역량은 네. 누구보다도 확고하죠. 근데 그걸 떠나서 11월 4일에 신작이 성공할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악플도 좋고요. 선풀도 좋습니다. 다만 무풀이 가장 안 좋아요. 이 신작이 나오기 전에 새로운 지금 뭐 드라마 나오기만 하면 뭐 마이네임이든 오징어 게임이든 이런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고 있거든요. 나오기만 하면 대박이기 때문에 차기작인 뭐 지옥이라든가 지리산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어요. 이는 몇몇 성공한 드라마가 있으면 다음 신작도 개봉하기 전까지 기대감을 반영시키는 이런 구간인데 이미 성공한 게임이 있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음 신작이 나오기 11월 4일 전까지는 누구도 이 성공도 확실을 못하고 실패도 확실을 못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살아있거든요. 가장 두려운 건 관심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네. 좋다는 그런 선풀도 없고 나쁘다는 악플도 없고 아예 그냥 횡할 때가 가장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악플과 이런 선풀의 대결 이 자체가 NC소프트가 바라던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충분히 잘 잡으신 분들은 그 전까지는 이 신작 출시일 전까지는 가볼 만하고 나는 정말 리니지를 잘 알고 리니지 W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픈해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져가시되 저는 그 전까지 기대감은 하향 방향은 아닐 것 같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빗싸움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블록체인 게임을 하고 있는 위메이드 맥스 이런 종목은 먼저 내가 선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얼마까지 갈지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자격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당분간의 우상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것 같고요. 그 외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한 종목으로 핵심은 그거네요. 메타버스와 NFT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게 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그러한 관련주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런 밸류에이션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은 낮은 상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의 시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앞서서 저희가 9월에도 한국게임학회 이사님 모시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중국에서 게임 산업을 규제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게임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쭉 할 때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메타버스 시대에 흥행할 수 있는 IP를 갖고 있는 기업이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블록체인 게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셨어요. 근데 단 이 분야는 규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조심해야 네, 된다. 네. 이 네, 네. 설명을 해주신 네, 적이 네, 있거든요. 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네. 가장 큰 리스크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네요. 예. 이게 뭐 정말 대표적인 게임 업체 NC소프트나 3N이라고 하죠. 이런 3N 기업들이 이걸 지금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간 이 아이템의 거래 그리고 현금화는 허용이 안 되는 시장이었어요. 맞아요. 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황인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이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커진다면 향후에 이메이드라는 업체가 이 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번 거를 본 기업들이 다 뛰어들어서 이 시장이 정말 커진다라면 분명히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 이 거래 자체 그리고 이거를 현금화시키는 자체를 정부 규제로 막게 된다라면 굉장히 이 센티멘탈이 악화가 될 거고 그동안 시장이 열릴 것이라에 대한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예. 만약 뭐 다른 지난주 같은 경우에 스팅이라는 플랫폼 업체에서 우리는 이제 NFT나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업체들을 이제 넣지 않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정 시 매수가 될 수 있는데 만약 정부의 쪽에서. 제재 규제가 나온다면 네. 이는 조정 시 매수가 아니라 한번 이제 산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가장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스팅에서 NFT 게임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이런 부분 저도 이 내용을 보고 혹시 NFT 관련주에 좀 영향 주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영향이 없었거든요. 정부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부 쪽에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 이런 게임 머니에 대해서 현금화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규제 이슈가 들어오게 됐을 때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 비트코인의 시세도 계속 지켜보시면서 관련주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감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폴더블 부품주 조정 구간 진입 이유와 전망은? 폴더블 폰이 올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3 출시와 함께 이제 대중화된다라는 모멘텀으로 8월장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9월 초에 고점을 형성하고 최근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9월 고점 이후에 한 30-40% 정도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은 일단 확인하는 모습인데 거침없이 랠리를 펼치던 폴더블 부품주가 조정을 받은 배경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일단 두 번째 주제로 폴더블을 가져온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밸류에이션 할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도 충분히 비중을 가져가야 되고 반대로 그쪽이 한번 갈 때 잘 간다고 해서 이게 이 밸류에이션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되거든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무참히 깨지기도 해요. 반토막, 3분의 1토막씩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되는 종목들은 그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도 어느 정도 바텀이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IT 반도체 내에서 그나마 미래가 있는 그리고 이 상단을 열 수 있는 섹터가 제가 폴더블 그리고 비메모리 쪽이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폴더블은 지금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밸류에이션이 되는 것 중에서 상단을 열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가 재미없다라고 해서 안 볼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열고 봐야 되는 쪽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최근에 먼저 먼저 오른 이유와 빠진 이유를 과거에 이 KH바텍의 주가 차트를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KH바텍의 일단 주봉을 과거에서부터 올려주시면 동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폴더블
주봉을 길게 놓아주시면 2019년, 18년부터 주봉을 보시면 일단 18년, 19년도에 주가가 크게 KC바텍이 상승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는 와 정말 우리가 못 보던 폴더블이 앞으로 나오는 거야? 네, 그러면 맞아요. 이 태블릿의 수요까지 다 흡수를 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 폴더블이 나왔을 때 굉장히 놀라운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몇 번 열고 닫고 하면서 이런 악플도 굉장히 많았고요. 삼성전자가 그 폴더블을 중간에 단종시키는 그런 이슈도 있었고, 이게 주가가 기대감은 있었지만 실적으로 나오지 않은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19년도에는 주가가 올랐던 게 다시 한 번 더 제자리로 내려왔었죠. 그리고 이제는 좀 다를 거야. 20년도에는 다를 거야. 새로운 그 2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20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런 폴더블 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정체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좀 시세를 발산했는데 동사는 20년도에 굉장히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21년도에 들어서면서 21년도 상반기에 아마 제 방송을 굉장히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상반기에 큰 저는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라고 봤던 게 삼성이 그 노트를 이제 일시 중단, 단종은 아니고 중단시켰거든요. 상반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노트는 그냥 출시만 하더라도 연간 1,000만 대가 팔리는 그런 그 분야인데, 와, 이거를 일시 중단했어? 단종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단종에 가까운 얘기거든요. 이거는 내가 만약 삼성전자의 의사 결정권자 입장이라면 네. 그 당시 때 똑같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올해 상반기 때. 내가 만약 삼성전자의 그 의사 결정권자라면 정말 잘 되고 있는 1,000만 대씩 팔리고 있는 거를 굳이 접어서 리스크가 큰 새로운 그 폴더블이라는 그 신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걸 실패했을 때 나의 그 위치가 너무너무 위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새로운 신작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고, 그리고 이미 벼랑 끝 전술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다른 업체들이 따라잡았죠. 이미 LG 같은 경우에는 쇠퇴가 되었고, 그리고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대는 팔리지만 가만히 있으면 줄어드는 이 상황을 벼랑 끝 전술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신감도 있는 것 플러스 마케팅을 더 강화할 텐데, 그러한 현상들이 상반기에는 재미없었다가 막상 폴드 3, G 플립 3가 나오는 순간 와 정말 획기적이다 라고 하고 주가가 50%씩 파인테크닉스나 KC바텍이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헌데 다시 주가는 제자리로 왔거든요. 지금까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조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제까지 이 KC바텍이라든가 이 파인테크닉스라든가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이런 관계자분들하고 계속 이제 좀 인터뷰도 하고 미팅도 하고 탐방도 하고 컨콜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분명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하지만 계절성, 과연 3분기만큼 4분기도 좋을까? 그럼 1분기는 어떨까? 2분기는 어떨까? 왜냐하면 폴더블은 하반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 폴더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이 3분기 주가는 지금도 좋지만 미래에 더 좋을 때 주가가 가는데, 지금은 엄청 좋은데 미래는 좋긴 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아라고 하면 주가는 못 가거든요. 지금의 우려는 너무 좋은 건 맞는데 4분기 때 출하량이 과연 3분기 때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이런 계절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분명 내년은 좋을 건데 그 내년까지의 공백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매물 때문에 지금 조정을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까지는 그런 패턴이었죠. 우리가 흔히 오더컷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더를 받은 PO를 받은 퍼처스 오더를 받은 기업들이 한 주 단위 또는 2주 단위로 이렇게 구매에 대한 이 제품을 납품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한 주, 2주로 납품을 하다가 갑자기 주문이 끊겨버려요. 왜냐하면 폴드 2 같은 경우에는 안 팔리면 부품 재고를 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 입장에서 부품을 더 주문할 필요가 없거든요. 오더컷 당했죠. 지금까지 오더컷 당했죠. 근데 지금 업계 관계자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보면 분명히 많이 팔린 건 맞는데 아직까지 계속 주간 단위로 꾸준히 부품이 나가고 있다. 아직까지 오더컷에 대한 신호는 안 보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는 계절성에 따라서 먼저 주가가 걱정하진 했지만 걱정하는 것만큼 업황이 나쁘진 않다.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거고요. 올해 그 업계 관계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올해 상반기에 그 폴더블 2 그러니까 폴드 2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폴드 3랑 Z 플립 같은 경우에 1000만 대에서 1100만 대 출하량 예상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만 대 후반 2000만 대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절성 우려 때문에 연간으로 증가되는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 걸 안 하기에는 결국 시세를 줄 텐데 그때쯤 되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라는 혁신을 위해서 갤럭시 노트라는 그 정말 아직은 인기 있는 모델을 접는 그 과정들까지 4분기 일단 폴더블 폰 부품주의 실적에 둔화 우려감이 있지만 내년도의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았을 때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쳐주셨는데요. 그러면 폴더블 부품주 투자 전략 정리를 해볼까요? 네. 결론 한 줄부터 말씀드리면 QOQ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QOQ는 확실하기 힘들어요. 근데 YOY는 충분히 보입니다. 이는 3분기 실적이 엄청 기대치보다 더 좋을 겁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3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좋을 거기 때문에 3분기보다 4분기가 좋아야지만 주가가 더 가는데 그리고 이 4분기에 비해서 1분기가 슬로우 할 거기 때문에 지금 QOQ에 대해서는 충분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전체를 본다면 올해와 내년 전체 그리고 그 이후 전체를 본다면 그 YOY의 성장은 충분히 눈에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지금은 기회비용의 문제이지 언제 사느냐 내가 얼마나 싸게 사서 기다리고 있느냐의 문제이지 YOY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지금 관계자들의 이야기 인터뷰를 해보면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보통 폴더블 삼성 같은 경우에 9월 달에 출시를 하죠. 근데 이번에 워낙 히트를 쳤기 때문에 내년은 9월 달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에 출시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폴더블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가 실적 공백이었어요. 하지만 네. 만약 상반기로 출시일이 앞당겨지게 된다면 이 공백 자체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때문에 저는 이 기회비용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지 않을 거다. 실적이 이번 3분기 때는 아마 KH바텍도 그렇고 파인테크닉스도 그렇고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실적이 이미 주가에 한번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 결국 중화권 업체들도 들어올 거고 애플도 들어올 텐데 지금 플래그십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3억 대가 팔리고 있죠. 더 이상 스마트폰의 Q는 커지지 않습니다. 이는 애플도 인지하는 거고 삼성도 인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진 또는 이 싸게 만드는 구조로 지금 중화권을 가고 있고 네. 조금 더 애플이나 삼성은 차별화를 두고 있는데 만약 이 3억 대의 플래그십 모델 중에서 3분의 1인 1억 대만 폴더블로 전향이 된다라면 이 폴더블의 가치는 저는 상당할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탑픽을 파인테크닉스로 제시해 드릴게요. 상반기에도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왜 파인테크닉스를 그 탑픽으로 제시해 드리냐면 KH바텍도 힌지고 파인테크닉스도 힌지입니다. 하지만 KH바텍은 삼성전자에게 납품을 하고요. 파인테크닉스는 SDC,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합니다. 이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건 갤럭시 폴드 시리즈에만 들어가는 거고 SDC에 납품을 하는 것은 SDC의 패널을 쓰는 향후에 쓸 가능성이 있는 중화권 업체들이나 애플한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KH바텍도 그렇고 이 파인테크닉스도 그렇고 현재 힌지의 솔벤더 독점이에요. 쉽게 말해서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경첩 접히는 거고 이 파인테크닉스는 메탈 플레이트
굉장히 말 그대로 얇은 판인데 우리 폴더블 크기랑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이 얇은 판이 패널과 이 회로 사이를 받쳐주고 접히는 부분은 수천 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서 접히기 쉽게 하는 건데 파인테크닉스는 지금까지 본인들이 뭐 IR이나 컨콜이나 이런 게 오면 충분히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 고객사와의 이런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지금 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애플이 만약에 시장에 들어와서 애플이 저는 중화권 업체들의 디스플레이를 과연 쓸까? 애플이 처음으로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썼을 때 경쟁자인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을 썼거든요. 그 당시 때 BH와 인터플렉스 주가가 10배씩 올라갔었어요. 만약 애플이 폴더블 시장에 들어왔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의 패널을 쓴다라면 단연 파인테크닉스의 메탈 플레이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실적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아마 2016년도에 매출액이 2천억 초반대일 텐데 올해는 충분히 3천억이 넘어갈 거고요. 내년도에도 만약 폴더블 출하량이 1,500만 대 이상이 된다라면 4천억도 넘어갈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싸다. 한데 만약 애플이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하면 이건 싸게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될 IT라서 제조업이라서 싸게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애플이 시장에 들어온다라면 비싸게 받아야 될 거기 때문에 내년을 본다면 분기별로는 잘 모르겠고요. 내년을 본다면 이 실적을 증가되면서 멀티플도 함께 증가될 수 있는데 내년 실적 대비해서도 싼 종목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권 지점장님의 설명에 디테일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또 반응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폴더블 부품주 현재 4분기 실적 둔화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내년에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신제품 출시 가능성, 상반기 출시 가능성, 그리고 애플까지 폴더블폰 시장에 진입했을 때 폴더블폰의 밸류에이션이 비싸질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투자자의 관점이 변화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오늘 블록체인 게임 해서 게임주 봐주셨고요. 그리고 또 폴더블폰 부품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시마론 지금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은 오후장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